주말 휴가와 확진자 감소세가 겹치면서 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도민 4명 중 1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경선 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공천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심사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마을 주민들이 직접 환경을 바꾸겠다며 정부 사업을 유치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주말 휴가와 확진자 감소세가 겹치면서 10일 하루 동안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4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 731명, 목포 722명, 여수 604명, 나주 356명, 광양 353명 등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4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60명,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68%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지역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47만여 명으로 4명 중 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내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은 호흡기 지정병원과 전담클리닉 등 411곳으로 오는 5월 13일까지 확진 인정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검사와 진료, 치료 연계가 가능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를 종료해 PCR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경북 군위와 강원 양구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여수와 순천, 광양과 고흥 등 전남 6개 지역 시군에 건조주의보를 발표하고 해안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 태우기 등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분별한 화학비료 사용과 과다한 농약 살포로 인한 폐해, 농촌 대부분 지역이 겪고 있는 현실인데요. 여수의 한 농촌 마을이 농업 환경을 자발적으로 바꾸고 나섰다고 합니다. 여수 승월마을이 농림부 농업환경 보전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직거래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목표입니다. 보도에 송하연 기자입니다. 최근 여수 지역의 새로운 벚꽃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돌산읍의 승월마을. 주민은 70여 명이 고작이지만 지역 특산품인 돌산갓을 연간 100여 톤 생산할 정도로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4번 파종의 갓을 수확하다 보니 화학비료 사용으로 지력이 떨어지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여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도 노후화돼 장마철마다 애를 먹기 일쑤입니다. 모다를 자꾸 물을 퍼다 보니까 주변에 물이 자꾸 따라 들어온 거예요. 속에서. 위에서 내려가 따라 들어오고. 이것이 1, 2년 사이에 그런 게 아니고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치협의회를 꾸리고 정부 농업환경보전사업 공모에 도전했습니다. 세 차례 도전 끝에 지난 5일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대상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농산물 직판매장과 폐기물 집화장 조성 등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 계획이 심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올해부터 5년 동안 6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친환경 경작법 교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화된 마을 저수지와 농업용수 기반 시설을 수리하고 마을 환경과 주변 경관도 깨끗하게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도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제시한 생활, 생태, 경관 등 5개 분야 공동활동과 토양, 생태 등 3개 분야 개인 활동을 통해서 농업 환경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낡은 환경을 개선해 생태 보전 농가로 거듭나고자 도전하는 승월마을.
마을을 변화하고자 합심했던 주민들의 바람처럼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경선 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공천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번 주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합도 평가와 면접 등 정밀 심사를 거쳐 컷오프 대상과 단수 또는 경선 후보자를 가려낸 뒤 다음 달 초까지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 101명, 광역의원 136명, 기초의원 401명 등 총 639명이 경선 후보 신청을 마쳤습니다. 경선 방식을 보면 광역이나 기초단체장은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가 각각 절반씩, 광역의원은 권리당원 투표 100%, 기초의원은 당의 심사로 진행됩니다. 전동평 영암군수가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 군수는 11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임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혁신을 멈추지 않았던 만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나블랜드 일대에 주거단지를 구축하는 이른바 자족형 미니 신도시를 조성해 인구 유입을 이끌고 복지 확대와 탄소 중립 선도, 첨단 농업 등 8대 전략 산업을 적극 추진해 영암 100년 대계를 준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8대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4년 동안 이룬 성과가 시작점에 불과한 만큼 그동안 쏟은 노력을 안착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4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문화예술 정책, 사계절 꽃피는 섬, 균등한 복지와 교육 등 6대 미래발전 동력을 적극 추진해 신안에 사는 게 자랑스러운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비위 의혹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박홍률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주장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행위가 2차 가해로 몰리고 여성단체 규탄 성명이 나왔다는 이유로 민주당 비대위가 자신을 제명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 살포 혐의 등 3건에 대해 고발한 출마 예정자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이정현 전 의원이 첫 공약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대청인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11일 낸 보도자료에서 전남지사가 되면 대변인을 두지 않고 대청인을 선발해 도정에 대한 여론을 바르게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도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주말에 발생한 사건과 사고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전남에서는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함께 섬 마을에서는 응급 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에 나섰습니다. 고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흥의 한 야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9일 아침 10시쯤 전남 장흥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난 겁니다. 신속한 조치로 불은 2시간 반 만에 진화됐고 임야 12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화 완료된 게 12시 30분경이에요. 소방하고 경찰, 산불 진화대, 그다음 헬기까지 해가지고 인원은 총 32명이요. 장비는 15대. 화물차 한 대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9일 저녁 8시쯤 신안 지도읍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전도된 겁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길이 번지면서 72살의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섬마을에선 곳곳에서 긴급 이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9일 신안 흑산도와 비금도에선 각각 70대와 90대 어르신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진도 하조도에선 복통을 호소하는 50대 주민이 해경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혈압 증세를 보인 섬주민과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섬주민이 발생해서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10일 저녁 6시쯤 장흥에선
승용차 2대가 충돌해 차량이 크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8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는데요. 오늘 16일 목포 신항에서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이 진행되고 진도 팽목항 일대에서는 활동가들이 모여 추모 공간 조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희생자 가족들도 8주기 당일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진도 동거차도를 찾아 선상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일부터 30일까지 목포 원도심에 있는 갤러리 나무에서는 기억의 봄, 열달을 주제로 기록 전시회가 운영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해행위입니다. 순천시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5명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체납 처분을 피한 수익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체납자 대부분은 추징되기 전 가족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으며 체납 금액은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체납 처분을 피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 대학생 연합봉사단이 지역 곳곳에서 전공을 살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전남 지역 대학 10곳에서 참여한 대학생 연합봉사단은 순천 와운마을 13가구와 화순주도마을 46가구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한 세탁봉사와 치매검사, 시력검사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조작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 하지 못했잖아요. 한 2년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어주고 해서 이 봉사 외에도 자원봉사 릴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자원봉사를 많이 발굴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구흥군과 LG헬로비전이 구흥 브랜딩 홍보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구흥군과 LG헬로비전은 11일 구흥군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구흥의 정책과 관광, 농수 특산물 홍보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LG헬로비전은 라이브 커머스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구흥군은 행정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광양 초남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광양 소방서는 10일 오후 5시 10분쯤 산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0여 명의 인력과 9대의 장비를 투입해 6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산피해 340여만 원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업자와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뒤 금품을 챙긴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1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완도군청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 3억여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도운 뒤 대가로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막도에 5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와 우선 협상 대상자는 협약을 맺고 사막도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3,500억 원을 들여 8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과 9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이른바 사막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 부지 가운데 육상 부지 절반은 민간 사업자가 해상 데크나 도로처럼 공공시설을 조성해 목포시와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전남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친환경 국제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군은 2018년부터 국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복 양식어가 39곳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은 세계 자연기금과 네덜란드 무역이 해양 자원 남획과 양식에 따른 오염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만든 제도입니다.